네, 자, 여기 4번 가보죠. 자, 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원시적 전부 불능 효과입니다. 우리 불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원시적.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가능한 거죠. 자, 원시적 불능일 때, 자, 이걸 불능 중에 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는 사람,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계약이 불가능한 거. 이거는 바로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겁니다. 신뢰이익 배상. 우리 민법의 신뢰이익 배상은 요거밖에 없어요. 신뢰. 믿은 이익을 배상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액수가 높아도 실제 이행한 이행이익을 넘지를 못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갑이, 자, 1월 1일 날, 자, 이 집의 매매 계약을 1억에 체결했어요. 그리고 2월 1일 날, 자,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행기를 정했어.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1억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은 1월 1일 했는데 이 집이 계약하기 전에 한 작년 12월 한 28일 날 이 집이 멸실됐어요. 불타가지고 멸실. 자, 멸실. 그러면 1월 1일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가능하니까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자, 원시적 불능 계약은 우리 총칙에 배웠지만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 무효니까 갑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 없다. 을에게도 권리 의무 없죠. 빨리빨리 헤어지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자, 매도인 갑이, 자, 이게 이틀, 3일 전에 집이 불탄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다. 악이. 형법적으로는 고의죠. 그죠? 알았거나, 알았다. 자, 이 집이 이틀, 3일 전에 집이 불났어요. 불났으면 자, 상대방의 신뢰, 항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 갑은 을의 신뢰, 을은 갑의 신뢰죠. 이게 이제 서로 왜 둘 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니까 상대방 믿음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믿음을 고려해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의칙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계약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라는 거예요. 자, 이 집이 만약에 2, 3일 전에 불났다는 알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했어야죠.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계약 체결하면 나쁜 놈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쁜 놈이니까 을한테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 이게 신뢰이익 배상이에요. 또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았을 텐데 부주의해서 몰랐다는 과실이 있다는 거죠. 악이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은 반대가 돼. 상대방은 이틀, 3일 전에 불난 사실을 몰라야 돼요. 선이. 또 오와의 반대, 엔드. 과실의 반대, 무과실에 대한 완전히 반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때만 이렇게 신뢰이익을 배상해 줍니다. 이럴 때 갑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데 이 손해배상이 무효이기 때문에 자, 전액이 아니고 신뢰이익만 배상한다는 거죠. 신뢰이익이 뭐냐 하면 자, 을이 이제 자, 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12월 25일 날 이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에 이 집에 가봤어요. 자, 만약 여기는 안동이고 이 집은 서울에 있다고 하죠. 서울 KTX 타고 가서 뭐 교통비가 들었다니 밥값 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때 집이 있었잖아. 너무 좋은 거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돈 빌린 이자 이런 것들이죠. 차비, 이자 이런 걸 신뢰이익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배상하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 신뢰이익이 만약 이게 500만 원이다. 이것이 크더라도 실제 이행보다 넘어서는 안 돼. 이건 이제 계약이 유효했는데 손해배상이죠. 이행이 시계 전매 차익이에요. 을이 1억에 사가지고 이 집을 병한테 1억 5천에 사기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자, 이 5천만 원 배상하라는 거죠. 이걸 넘을 수는 없다. 자, 보죠. 한 번씩 조문 보세요. 자, 535조 제목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자,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 요거야. 목적이 불능한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야. 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았다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자 과실 있는 자 갑은 상대방 을이 그 계약에 줄거보죠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 유효를 믿었음으로 받은 이게 실내익 손해라는 거야. 실내익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믿었다 신뢰. 자 차비라든지 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그 배상액은 또 줄거보세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요게 이행이익액입니다.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자, 이항, 자, 전항의 규정은, 전항을 제목으로 바꾸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규정은 상대방 을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심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이 적용 안 되니까 자, 알았다, 악이 또는 과실의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악의 반대, 선의와의 반대, 엔더 절의 반대, 무과실일 때만 손해를 배상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오면 매도인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매수인은 선의 엔더 무과실일 때 실내익을 배상해 준다. 자, 1. 의임을 설명했고요. 땡땡 갑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란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이 났을 때 계약이 무효죠. 무효인 경우 당사자 일방적 갑의 책임 있는 소유. 그 책임이 바로 악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담할 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자, 그 불법의 계약 책임입니다.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인가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X, 불법행위는 아니에요. 자, 성립 요건은 자 봤지만 1번 일단 원시적 동그라미 전부 불능 계약으로 계약이 무효가 돼야 돼. 계약 무효일 때. 자, 전부 불능이다. 다만 원시적 전부가 동그라미 일부 불능의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은 부정됩니다. 전부 불능일 때만이야. 일부 불능일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자, 2번 외워야 돼. 2번 채무자가 매도인입니다. 채무자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3. 상대방은 반대로 선의점 무과실일 것. 자, 4. 효과는 신뢰이익 배상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채무자 즉 매도인 갑은 계약이 무효가 되어서 상대방 입은 손해 즉 실내이익입니다. 예컨대 나오죠. 실내이익에 계약 체결을 위한 조사비용, 기름값, KTX 비용, 차용한 대금이자 등을 상대방에게 배상해. 이런 것을 실내이익 배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유효했다면 이행해 줘야 되잖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즉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액수는 뭘 넘으면 안 된다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전매 차익이 이행이익입니다. 한도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받고 4절 갑니다. 1. 자, 아까 잠깐 봤지만 상무계약에서 효력이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었잖아요. 상무계약의 특징이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입니다. 이 두 개 합해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자, 동시행항변권부터 갑니다. 1. 동시행항변권 같은 말 채무 이행의 거절권입니다. 이행거절권. 이행거절권. 자, 밑에 방글 1번에 의의부터 읽어보고 갑니다. 의의 땡땡 동시에 이행하자는 항변권이다. 항변은 자 말로서 주장하는 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항변 말로서 주장하는 권리죠. 우리 옛날에
무성 영어 시간에 변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변사. 이게 이제 말로 한다. 변사. 옛날 영어 시간에 보면 이제 앞에 사람이 연거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걸 변사라. 말로 한다는 거예요. 항변은 말로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항변권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에서 즉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제 죽어나가죠.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행항변권이라 그래요. 위에 이제 536조 조문 올라가 보세요. 박스 안에 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제1항 쌍무야 편무야. 쌍무라고 되어 있잖아. 쌍무 계약에 당사자 일방은 그러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일방은 상대방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 채무 이행을 제공해 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권.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항상 총론이 어려워요. 계약 총론. 동시 이행항변권 같은 말 바로 이행 거절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 이행 거절권. 동의어는 빨리빨리 같은 말을 외워버려야 돼요. 동시행항변권, 이행 거절권. 자, 이렇게 들어보죠. 쌍무계약입니다. 갑이 자 결과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이죠.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자 매도인, 매수인. 자, 그러면 이행을 2월 1일 하기로 했다가 이행기를 정했어요. 그럼 갑은 이행기에 갑은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을은 대금 1억 줄 의무. 이 두 개의 채무잖아요. 쌍무. 이걸 동시에 같은 날 동시에 이행하는 게 서로 공평하잖아요. 공평의 원칙에서 나온 게 동시행항변권. 자, 그럼 요건 갑니다. 자, 이 첫자 이행기 같으면 변제기. 2월 1일 변제기 도래했어요. 변제기 도래하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야 되죠. 자, 2번. 근데 상대방이 변제기에 도래했는데 소유권 등기를 안 가져와요. 즉 이행 제공을 안 합니다. 갑이 자기는 이행 제공을 안 해요. 등기 서류 안 가져오고 상대방한테만 야 을한테 대금 달라 라고 권리 행사하는 것이죠. 권리를 행사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기는 자기 할 짓 안 하고 등기 서류 안 가져오고 자기한테 돈만 달라 그러니까 우리 야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너랑 나랑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왜 너는 이행을 안 해주고 나한테만 이행하라 그러냐.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 야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항변권입니다. 자, 너와 나와 2월 1일 같이 주장하자. 같은 말은 이행 거절권. 이행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자, 너가 등기 서류 안 가져왔으니까 나도 못 주겠다라고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죠. 원래는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 지체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이거는 정당한 거절권이니까 자, 이행 지체가 안 된다는 거죠. 2월 1일 날 안 줘도 이행 지체가 안 된다. 즉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우리 채무불이익이 네 가지였잖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해, 수령지체. 그게 아니죠. 아니니까 지체를 안 했다는 거야. 즉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이행 거절권이니까. 그럼 언제까지 거절하느냐? 요거 이행 제공할 때까지야. 이쪽에서 등기서류 가져오면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줘야 됩니다. 이행을 제공하면 동시행항변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성립요건 하나씩 가보죠. 양가로 1번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해서 각 당사자 갑과 을이 둘 다 채무를 부담해야죠. 그게 쌍무계약이잖아.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둘 다 채무를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 자, 요거죠. 한 개의 계약, 요 한 개의 매매 계약에서 갑도 채무, 을도 채무, 이게 쌍무계약이잖아. 자, 그런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갑의 채무는 A 계약에서 성립했고, 을의 채무는 B 계약에서, 이거는 쌍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동시행이 안 됩니다. 또 갑은 을에게 이행하고 을은 병에게 이행, 이것도 동시행이 아니죠. 이행할 상대방이 다르니까. 갑은 한 개의 계약으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이행할 채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1번 이제 별개 원인 안 돼요. 별개 원인에 의한 채무는 안 됩니다. 또는 대가적 의미가 없는 채무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2번은 자주 나오는 거죠. 채권 양도, 줄거보세요.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바뀌는 것. 채권 양도. 채무 인수는 채무자가 바뀌는 것. 상속은 둘 다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만 바뀌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돼. 그 채권 양도, 채권자 바뀌는 거, 채무 인수, 채무자 바뀌는 거, 상속은 둘 다 바뀌는 것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 바뀌더라도 자, 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하고 세 개 내어줘야 됩니다.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나 상속이 되더라도 항변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이런 뜻이에요. 많이 좀 어렵지만 갑이 을과 매매 계약으로 이제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만약에 1억을 주기로 했죠. 그럼 갑은 요 1억 채권이죠. 1억 채권, 그죠? 1억 채권. 한 개의 계약으로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돈 1억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갑이 이 1억을 팔아먹었다는 거, 채권 양도. 병에게 1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1억을 파니까 채권자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 줘야 되죠. 그리고 갑은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과 1억 주는 게 계속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이 채무는 동일성이 있으니까 이 권리와 이 권리는 항변권에 계속 존속합니다. 뭐 채권이 양도되든 채무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나 기억하고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항변권 계속 존속한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이 가장 많이 출제됐죠. 한 2년에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 3번. 원래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변하는 때도 동시행항변권은 계속 존속을 합니다. 자, 1월 1일 날 이 집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2월 1일 날 갑은 요 가옥을 이전해주고 소유권 등기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 요게 이제 동시이행이야. 동시. 그런데 요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갑이 잘못해요. 갑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갑이 불을 질렀죠. 그러면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되니까 이 원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이거 물건에서 돈으로만 바뀌는 거죠. 돈. 이 손해배상 채무와 이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이 계속 존속합니다. 워낙 많이 나오죠. 본래 채무 내용이 자, 손해배상 돈으로 변하게 된 때는 항변권 계속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자, 2번. 상대방의 채무 내에 변제기 있어요. 변제기. 자, 변제기에 이 사람이 이행 제공을 안 해야 된단 말이야. 변제기에 있을 것. 같은 말, 이행기에 있을 것. 자, 그래서 1.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은 동시행항변권이 없습니다. 이게 선후 관계니까.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요것도 2월 1일 날 이행해야 되고, 을도 2월 1일 날 이행. 이게 동시행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계약으로 갑과 을이 합의해서 계약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자, 내가 1월 2일 날 계약하면서 내가 이제 중도금을 먼저 5천만 원을 먼저 주고 2월 2일 날 먼저 선이행하고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4월 1일 날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그러면서 잔금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요거는 이제 먼저 주기로 했죠. 선이행이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나중에 후이행 계약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야죠. 그래서 선후 관계가 있다면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게 1번 얘기야.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이행할 의무자니까 원칙은 동시행항변권이 없어요. 먼저 이행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선이행 의무자라도 먼저 이행할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있는 경우 요게 꼭 나와. 두 가지입니다. 기억, 상대방이 같은 말이 후이행 의무자죠. 후이행 의무자의 채무 변책이 도래한 경우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의 불안의 항변권 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이 많이 나와요. 자, 갑니다. 자,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자, 이 사람이 2월 1일 날 중도금을 이행 안 했어요. 그러면 2월 2일 날 되면 중도금을 지체하게 된 거죠. 이행지체. 그리고 지연이자 지급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일이 됐어요. 4월 1일은 이 사람은 이행기잖아. 그죠?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4월 1일 날 이 사람이 등기서를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오고, 너 중도금 안 냈으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는 등기서를 안 가져왔는데 이 중도금 먼저 하고 잔금 달라, 잔금까지.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 사람이 한번 이행 지체했죠. 그죠? 그랬을 때 얘는 동시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액이 도래했으니까. 그럼 을이 줄 거는 세 가지죠. 을은 중도금, 원금 더하기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도금 지연이자 지체이자 더하기 잔금이죠. 요 두 가지 원금, 요 세 가지 의무죠.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 요게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워낙 많이 출제해요. 기억합니다. 상대방 변제액이 들어있지 땡땡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 살짝 적어.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즉 매도인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4월 1일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행을 지체했던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 지체자 을도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판례 나오잖아요. 워낙 중요한 판례.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자, 줄거보세요. 잔대금 지급 기일 4월 1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제 동시행이야. 자, 갑니다. 줄겁고, 매수인이 줄 게 세 가지. 매수인의 중도금, 정확하게 원금 및 이에 중도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 지연이자와 잔금, 원금이야.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경우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이퀄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때는 이제 4월 1일부터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니까 안 줘도 4월 2일, 5월 1일이 돼도 아직 지체가 이제 안 해요. 안 돼요. 둘 다 이제 나중에 한 12월 달 가서 한 1년 있다가 줄 거는 자, 소유권 이전과 자, 중도금 원금과 잔금 원금과 요 2개월치 이자만 주면 됩니다. 이 뒤에 지체 배상은 안 줘도 돼요. 왜? 동시행 관계니까.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미연 불안의 항변권. 불안하면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할 수 있어요. 땡땡. 선이행 의무자도 상대방이 자, 후이행이야. 후이행 의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에도 살짝 적어. 파산 등 합이 파산될 우려가 있으면 동시행 주장합니다. 재산 상태가 파산으로 악화되어 반대급 부익을 구하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된 때는 갑이 지금 파산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 이행 의무자도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두 개는 기억해야 돼. 기억, 상대방 갑에 변제기 도래한 경우하고 니은 상대방이 파산당해서 먼저 주면 뺏길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자, 3번에 이제 상대방 갑이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쉽게 얘기해서 등기 서류 가져오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자, 동그라미 1,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수령 지체 같은 말, 채권자 지체에 빠진 경우도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존속한다는 것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이제 2월 1일 날, 이행기에 2월 1일 날, 자, 등기서류 가져왔어요. 등기서류 가져오면 오른손으로 등기서류 받고 왼손으로 잔금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을이 바쁘다고 이 등기서류 안 받았어요. 이게 이제 수령을 안 했다. 그래서 수령 지체가 되는 거죠. 수령을 지체했다. 같은 말은 채권자가 지체했으니까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수령 지체, 채권 지체. 그러니까 이제 갑이 열받아서 등기서류 가져갔단 말이야.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2월 10일 날, 자, 조심해야 돼. 2월 10일 날, 이번에 이행 제공을 하면 얘가 이제 안 되는데, 이행 제공을 안 했어요. 자, 왜? 열받아서 등기서류 안 가져왔어요. 등기서류 안 가져오고 잔금 달라고 했을 때, 이 잘못했던 수령지체자가 동시행 주장할 수 있겠느냐? 가능합니다. 왜? 얘가 뭘 안 했기 때문에, 등기서류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잘못한 사람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1번 얘기야. 땡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갑이, 매도인 갑이 먼저 이행 제공하여 등기서류 제공하여 상대방 을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과거에 한 번 이행 제공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을이 가지는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의 효력은, 자, 1번의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자, 동시행 항변권은 잠시, 자, 이 사람이 등기서류 가져올 때까지만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야.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다. 영구적이 아니다.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과 연기적 항변권이 있는데 영구적이 아니라 잠시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연기적 항변권 땡땡. 상대방 갑이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즉 등기 서류 가져올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잠시 연기할 수 있어요. 자, 즉 동시행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이다. 구별하고요. 그 다음 2번 중요. 항변은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항변권자가 원용 같은 말 주장, 소송에 주장하는 원용이라 그래요. 원용 주장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원용 주장이 없으면,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를 못합니다. 절대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를 못해요. 반드시 법원에 가서 주장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소송상 효력입니다. 자, 법원에 가서 효력.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법원에 가서 주장을 했어요. 주장은 무슨 재판하느냐? 자, 유치권하고 똑같아요. 자, 을이 동시행 항변권을 법원에서 원용을 하게 되면 상환 거부 판결합니다. 상환 거부 판결. 유치권하고 똑같죠? 서로 교환해서 거부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와 상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하라. 이렇게 무성부 판결이에요. 무성부. 소송상 이런. 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 안 된다. 같은 말 청구 기각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부 성소 판결, 같은 말 상환 이행 판결합니다.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라. 또 상환 이행 같은 말 상환 급부 판결해야 됩니다. 무성부 판결이에요.
자, 오른쪽 3번에 이제 실체법상 효력. 자, 실체법 그러면 민법상 효력이라는 겁니다. 자, 실체법 효력 땡땡 적으세요. 실체법 효력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한다. 실체법상 효력은 법원이 아니니까 주장 안 해도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하죠. 이행지체가 면제 같은 말 불성립입니다. 이행지체가 면제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자, 땡땡.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어른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2월 1일 날 이행 안 해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지체 책임 같은 말, 자,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2월 2일, 2월 3일, 1년이 지나도 지체 책임 안 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정당한 이행 거절권이니까. 그 다음 2번, 자동채권으로 퉁치지를 못해 상계가 금지됩니다. 땡땡.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은 자기가 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그래요.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자동채권 퉁치자고 주장할 수 없다. 다음 3번에 이자가 발생 안 하면 이자 불발생이다. 정당한 거절권이니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전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이 있을 때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민법상 효력이에요. 주장 안 해도 이행지체 불발생, 이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 3. 이자 불발생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진행해요. 4번.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같은 말,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이겁니다. 동시행항변권은 이행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니까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자, 4.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땡땡. 상대방이 죽어나간다.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 제공한 때만 항변권이 소멸해. 갑이 등기서류 제공한 때는 항변권이 소멸합니다. 그때는 안 받으면 이행지체가 돼요. 자, 5번. 자, 동시행항변권 지금은 쌍무계약에서만 이렇게 쌍무계약에서만 항변권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동시행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쌍무가 아닌 경우도 확대해서 동시행을 합니다. 이게 되게 보면 형평, 공평성 원칙 때문에 그래요. 확대합니다. 동시행항변권 적용 확대, 즉 비쌍무계약에서도 동시행관계를 확대시킵니다. 자, 옆에 적어보세요. 땡땡. 대개 원상회복 의무, 원래 상태로 회복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는 거의 동시행관계가 많아요.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행관계입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 자,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한 경우들이야. 이거 매년 한 문제 나왔잖아요. 자, 1번. 전세권이 소멸하면 서로 원상회복 해줘야 되잖아. 전세권이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2개 돌려줘야죠. 뭐뭐 돌려줘야죠?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와 그리고 뭐 해줘야죠? 전세권 말소 의무하고,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는 뭐 줘야 돼요? 전세금 발행 의무 사이의 동시행입니다. 다음 2번. 계약 해제하면 원상회복이죠. 계약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사이가 대표적인 동시행. 다음 3번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제제거 해제되면 쌍방의 원상회복. 4번. 자, 계약이 뭐 된다? 무효 취소되면, 자, 이것도 부당이득 원상회복이죠. 대금 발행과 소유권 등기 말소, 그리고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면 급부한 것에 서로 간의 부당이득 반환도 동시행입니다.
자, 6번 요 임대차도 배우겠자.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 건물에 대한 지상물 배도 청구한 경우 건물 명도하고 이전 등기 의무하고 대금 지급이 동생이도 매매니까. 7번 워낙 많이 나왔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말 적으세요.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이 해소될 때 쌍방의 지분 이전을 의무가 동생입니다. 다음 8번 9번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10번 갑니다. 채무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가 대표적인 동생이죠.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카드 주는 게 채무 변제잖아. 그럼 찍찍찍찍하고 영수증 교부받고 오죠? 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아닌 거 그 옆에 변제하고 채권 정서받는 동생이 아닙니다. 자, 카드 주면서 채권 정서 주세요. 그럼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는 동생관계 아닙니다. 영수증만 동생이에요. 자, 11번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하고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가 대표적인 동시행입니다. 다음 12번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대인은 뭐 돌려줘야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의무. 이게 동시행이죠. 자, 나 더 중요해 표시. 동생항변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양이 더 적잖아. 동시행 관계는 12개나 되는데 동시행이 아니고 6개. 1번은 조금 전에 했죠. 채무 변제와 영수증 반환 받는 것은 동시행인데 채권 정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닙니다. 채권 정서는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2번 3번 4번 5번 묶으세요. 2, 3, 4, 5는 묶어서 앞에 게 자, 선이행, 뒤에 게 후행. 이거는 선후 관계입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선후 관계. 자, 하나씩 가보죠. 자, 1. 저당 채무 변제가 선이행과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이게 부종성 때문에 그래. 항상 조심해야 돼. 담보물건이 나오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가 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저당권 이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니까 돈 갚는 게 선이행이고 말소는 나중에 한 2, 3년 가서 말소하면 돼요. 저당권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이미 부정성으로 무효된 거니까. 자, 은행에 가서 내가 돈 갚을 테니까 같이 등기 말소하러 갑시다. 그럼 미친놈이라 그래요. 자, 이미 돈 주는 순간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된 거예요. 말소는 나중에 하면 돼요. 후이행입니다. 다음 3번도 마찬가지. 자, 돈 빌릴 때 은행에 가면 저당권이고 사채업자한테 가면 양도담보죠.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게 선이행. 다음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양도담보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입니다. 2번 3번은 같은 말이에요. 채무 변제 돈 갚는 게 선이행. 담보물권 말소, 저당권 말소, 양도담보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다음 4번도 많이 나왔고 주택인하고 상가도 같이 갑니다. 주택 가로 열고 상가 가로 닫고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하고 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도 후이행입니다. 선후관계야. 선후관계. 그 4번하고 위에 1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보통 임대차가 종료되면 뭐하고 동시행이야? 임차보증금 반환하고 임차물 반환이 동시행인데 돈 없다고 주인이 안 주니까 법원에 가서 뭐 때린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는 4번 내려와서 그러면 임차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니야. 자, 5번도 많이 설명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1월 1일 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을 매매했어요. 아직 무슨 무효죠? 유동적 무효잖아.
그럼 갑과 을이 자 안동시청 관할관청에 가서 허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 신청을 1월 11일 하러 갔어요. 이게 선의행위죠. 그래 허가 신청해서 자 한 1월 5일 날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허가 떨어지니까 이제 요 소유권 이전해 줘야죠. 이렇게 대금 지급. 그래서 요게 선의행, 요게 후이행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의행 먼저 이행하고, 그리고 이제 안동시청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나중에 매수인 을이 이행해야 될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후이행입니다. 선후관계예요. 자 6번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행 상대방이 달라서 자 낙찰자를 정의라고 하죠. 경락받은 사람이 낙찰자야. 낙찰자는 뭐 돌려줘야 되겠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낙찰자는 뭐 해줘야 돼? 돈 받았잖아.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낙찰자는 자 채무자에 대해서 돈 돌려주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죠. 낙찰자 정은 채무자를 갑이라고 놓으세요. 갑에 대한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은 낙찰자에 대해서 배당금 반환 의무입니다. 자 이행할 상대방이 다르죠. 낙찰자는 누구한테 말소해 줘야 돼? 채무자한테 말소해 주고, 근저당권자는 누구한테 돈 돌려줘야 돼요? 낙찰자에게 배당금 반환 의무죠. 그러니까 이행해 줄 상대방이 다르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동시행은 자 갑은 을에게 주고 을은 갑에게 주고, 이게 동시행이잖아요. 이걸 누가 그랬죠? 지금 낙찰자 정은 누구한테 해줘야 돼? 낙찰자 정은 채무자 갑에게 듣기 말소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을은 누구한테 이행해 줘야 돼요? 낙찰자에게. 을은 낙찰자 정해 줘야 주는 게 다르잖아요. 얘는 얘한테 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동생이 아닙니다. 자, 아닌 걸 내고 그냥 2, 3, 4, 5를 먼저 외우고 선의행, 후이행. 6번은 상대방이 다르니까 동생이 아니고, 자, 1번은 아예 동생이 아닙니다. 채무변제와 채권정서 반환. 요걸 외우고 나머지는 동생이다. 그렇게 하면 좀 쉬워요. 자 이번에 위험부담까지가 머리 아프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공시부 가져오세요. 네, 내일 공시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